아유, 이게 왜 이러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어지럽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혹시 조기치매 같은 건 아니시겠지요? 조기치매라니? 그게 나한테 있을 리가 있나 했는데. 요즘 들어 말도 잘 잊어버리고 약속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솔직히 무섭다, 진더가. 형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조기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5에서 10%가 조기치매 환자로 보고되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공간 인지 능력 등이 점차 떨어지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진행됩니다. 특히 조기치매는 사회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시기에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기치매는 왜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서 뇌세포가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은 APP, 프리세넬린 1, 프리세넬린 2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형님, 그러면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술도 자주 마셨고 잠도 부족했으니 내 생활이 문제였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생활 습관은 치매 발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촉진합니다. 특히 음주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위축시키고 흡연은 뇌혈관을 좁혀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머리 외상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충격이나 큰 외상은 장기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조심했을 텐데. 이제라도 뭘 해야 하나 걱정된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 첫걸음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조심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조기치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기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신경세포 손상에 의한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만성질환,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조기치매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조기치매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솔직히 나도 그게 제일 두렵다. 그냥 기억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면 참고 살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 이번엔 조기치매가 왜 위험한 질환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그 위험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조기치매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보통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증상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면 직장을 잃거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조기치매 환자 가정의 7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조기치매는 환자 본인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노년기 치매와 달리 아직 젊은 나이에 자신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국제치매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조기치매 환자의 35%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기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배우자나 자녀가 돌봄을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도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업이나 성장 과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자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병을 겪어야 하는 거네요. 그래. 나도 제일 미안한 게 가족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야. 넷째, 조기치매는 오진이나 늦은 진단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억력 저하나 혼란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첫 진단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이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조기치매 환자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님, 아롱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기치매가 단순히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같아요. 맞다.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면 개인의 삶도, 가족의 삶도 모두 뒤흔들리는 거지. 조기치매의 또 다른 위험성은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뇌의 여러 기능이 떨어지면 운동 능력, 균형 감각 그리고 심지어 삼키는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낙상사고, 폐렴, 영양실조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일반인보다 8에서 10년이 짧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기치매는 현재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님, 이렇게 아롱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기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 나도 이제는 숨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해야겠어. 조기치매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기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를 넘어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조기치매의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이기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첫걸음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형님, 우리가 조기치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혹시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다. 내가 겪는 증상들이 혹시 조기치매 때문일지도 모르니까. 이번엔 조기치매의 초기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살피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일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던 길에서 방향을 잃거나 가족과 했던 약속을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방금 했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 저하입니다. 평소 잘 쓰던 단어나 표현이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단순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판단력과 계산 능력의 저하입니다.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간단한 계산을 할 때 실수를 반복하거나 평소와 달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에서는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 인지 능력 저하입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 근처에서 길을 헤매거나 자주 다니던 시장이나 마트에서 갑자기 방향을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격과 감정 변화입니다. 조기 치매 환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입니다. 평소 잘하던 요리나 집안일을 갑자기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전화를 걸 때 숫자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형님, 아롱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전에 형님께서 밥을 2번 드시고도 기억을 못 하셨던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있겠네요. 그래.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던 것 같아. 초기 증상은 단순한 노화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매의 경우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치매의 10대 경고 신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기억력 저하, 계획과 문제 해결의 어려움, 익숙한 일상 활동의 어려움, 시간과 장소 혼동, 시각과 공간 인지 문제, 언어 능력 저하, 물건을 잘못 두는 문제, 판단력 저하, 사회적 활동 회피, 성격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보니까 조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가 정말 다양하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야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꼭 다 나타나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지. 하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 진료를 받아야 해. 그렇습니다. 조기 치매는 모든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초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 치매와 우울증, 스트레스,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다른 질환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원인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형님, 결국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빨리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다. 조기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그나마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 이번엔 조기 치매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노화와는 다른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판단력과 공간 인지 능력의 저하, 성격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주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기에 전문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조기 치매의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바로 다음 정보를 알아볼까요? 형님, 지난번에는 조기 치매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래.
나도 알고 싶다. 이제라도 뭘 하면 도움이 될까? 오늘은 조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두뇌 활동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리고 퍼즐 맞추기와 외국어 공부 같은 지적 활동은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성장 인자를 활성화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실천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을 해치지만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은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충분한 수면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합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이 권장되며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수면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모두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로 이러한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님,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늦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조기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근력 운동은 전신의 건강을 유지해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하면 뇌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실제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아령 들기,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대사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활동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뇌 기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요가와 명상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치매 발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므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형님, 저는 앞으로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도 같이 해요. 그래. 나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운동부터 하나씩 해봐야겠다. 조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독서나 학습 같은 두뇌 활동, 규칙적인 유산소와 근력 운동, 건강한 식습관, 사회적 교류, 충분한 수면, 만성질환 관리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으시면 안 돼요. 형님, 지난번에는 운동이 조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음식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하다. 어떤 걸 먹어야 도움이 될까? 오늘은 조기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특정 식단이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과 마인드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첫째, 생선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음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채소를 2접시 이상 먹은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올리브유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세포의 산화를 막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로 염증 억제와 뇌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정제된 흰쌀이나 흰빵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콩류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같은 음식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도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섯째, 적당한 와인입니다. 특히 적포도주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과음은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자연식품 위주 식단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롱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게 뇌 건강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커피와 녹차도 적당량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해 뇌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나 녹차는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불면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제품 역시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원활한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부족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보니까 평소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밥상부터 달라져야겠구나. 지금까지 조기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생선,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통곡물, 그리고 콩류와 적당한 와인, 커피와 녹차, 유제품까지 모두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입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이 많은 튀김류나 가공식품, 지나친 당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조리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아롱님에게 중요한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형님, 지난번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조기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 조리법까지 알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롱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제 조기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의 손실 정도가 달라지고 뇌 건강에 주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생선 조리법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산화가 일어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이, 찜, 조림처럼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을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내면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는 가능한 한 신선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해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은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올리브유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무염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한 줌, 약 25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 조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는 백미와 섞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귀리나 보리는 샐러드 토핑이나 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제된 흰쌀, 흰빵 대신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콩류입니다. 두부, 콩국, 렌틸콩 스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므로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가공식품인 콩가루 스낵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와인과 음료입니다. 적포도주는 하루 한두 잔 이내로만 섭취해야 하며 음주가 어려운 분들은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로 대체해도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는 하루 23잔 이내가 적당하며 늦은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마시는 것이 수면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유제품입니다.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요거트는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넣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뇌 건강에 좋은 한 끼가 됩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핵심나는 것 같아요. 맞다. 음식의 본래 영양소를 지키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조기침해 예방 음식의 조리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할 것. 둘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할 것. 셋째, 과식하지 말고 적당한 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만 지켜도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현미밥과 두부, 저지방 요거트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와 연어구이를 먹으며 저녁에는 콩국이나 렌틸콩 수프를 곁들이면 조기침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형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이제 밥상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오늘부터는 내 식단을 하나씩 바꿔야겠다. 지금까지 조기침해 예방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선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으로, 채소와 과일은 신선하게 혹은 익혀서, 견과류와 통곡물은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기침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